네, 우리 세미 아나운서가 안녕하고 돌아가느라 2위 주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해준다고 해요. 예, 우리 세미 아나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위 주제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사실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HBM3E 관련해서 마이크론, 뭐 삼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조정 시 매수 관점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HBM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테이버 고수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3에서 HBM3E로 넘어가는 그런 어찌 보면은 24년도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좀 경쟁 시장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HBM3E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설계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앞으로 상반기 내에 양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우리는 3월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는 현재 소식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메모리 3사에서의 이제 HBM 시장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제가 열어놓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관련돼 가지고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그리고는 음봉을 그린 말 그대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차트가 반대입니다. 미국은 초록불이 좋은 거예요. 네, 초록불이 상승이고 이제 빨간불이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긴가민가 신고가는 쓰긴 했지만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네.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제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밀리냐, 시장 점유율을 뺏기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직 모르고 마이크론이 정식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가지고 그게 뭐 콜 테스트는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시장에 나와보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스펙을 낼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이익까지 기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수율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네. 라고 나오고 있는 게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이고 오히려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HBM3E에 진출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곧 진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발 관련한 그동안의 흐름을 쭉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누가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파일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업체가 뺏기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그 뺏어가는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하는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건 HBM 시장 자체가 여전히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든 삼성전자가 생산을 하든 마이크론이 생산을 하든 간에 이거는 전량 납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 수요는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보다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는 이게 우리가 HBM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냐, 무조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생산되고 이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셀즈포스에서 놓고 보는 그런 트렌드 포스죠. 트렌드 포스에서 놓고 보는 통계, 기업 이름이죠. 네, 통계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40% 정도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할 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생산과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결국 TSMC와 엔비디아라는 점. 이 부분에 마이크론이 통과됐다라는 게 약간의 충격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수율과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점. 요것만 집중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그 트렌드 포스에서 지난해의 HBM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예측을 추정을 한 부분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53% 그리고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대로 뒤를 잇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장 파일을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거를 다른 회사가 가져간다도 볼 수 있는데 전체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사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재규 교수님이 이 데이터를 보시고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네, 일단 뭐 생각보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차이가 많이 안 나죠. 53%, 네. 38%면.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HBM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캐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마이크론이든 전체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캐파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지만 제가 앞서서 수급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역시도 HBM이라든지 이 D램 시장 쪽에서 캐파를 계속해서 한번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시간을 좀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역시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쪽에서 어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마이크론이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마이크론 역시 캐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HBM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3사 모두 다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항상 탑픽으로 꼽아주시는 우리 김대중 고수님이 어제 이제 SK하이닉스의 하락 그리고 오늘의 반등에 어떤 좀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쉬어가는 자리고요. 다 쉬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하이닉스에 대한 전반의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동안에 국내 시장에서 한 7조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이 중에서 한 1조 원 규모 가까운 금액이 네.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였습니다. 오,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 날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네. 외국인이 관망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다소 조정받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판단해 볼 때 최근 2월 초에서 어제 그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줬던 반면에 최근에는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그제 이렇게 해서 그렇다 본다면 당분간에 응해서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궁극으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도로서의 흐름이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점을 가늠하는 지점에서의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흐름에 있어서 추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주가가 다소 움츠려든 상태에서의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삼성전자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나고 일정 기간 쉬어가는 구간, 한 번의 상승이 나타나고 일정 기간 쉬어가는 구간 이런 현상에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또한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 상황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볼 때 탄력적이지는 못하나 궁극으로는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다소 느릴 수는 있지만 궁극의 목표점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내일이죠. 드디어 이제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한국으로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한을 하는데 만나는 기업은 이제 삼성과 LG 그리고 정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제 오픈 AI CEO 샘 알트만 온 것처럼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이겠죠? 그렇죠. 뭐 메타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가 뭐 가장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AI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뭐 AI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제 AI 기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AI 칩을 자체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향후에 양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 양산하는 그런 기업을 어디로 선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나 TSMC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AI 반도체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HBM3에 대한 그 D램도 같이 뭐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AI 관련돼서 뭐 HBM3, 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뭐 새롭게 이제 EUV 공정 기기를 이제 들여온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이제 EUV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련된 전체적으로 조금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뭐 HBM에 관련돼서 뭐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전체 D램으로 보면 4분기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45.7%를 기록을 했는데 45.7%는 2016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D램에 관련된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3분기에 4.3%까지 줄어들었던 게 지금 다시 14%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D램의 시장 확대 정책에 따라서 HBM3 관련된 부분도 뭐 지금은 뭐 지금 양산이 좀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HBM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대격돌. 그러니까 누구랑 손잡고 누구를 견제한다. 이 시장 안에서 누구랑 손을 잡고 있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 가지 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뭐 SK하이닉스를 견제하고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서로 견제하는 움직임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지금 시점 삼성전자를 사야 할까요? SK하이닉스를 사야 할까요? 차트상 위치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란 말이죠. 태보 고수. 뭘 사시겠습니까? 저는 뭐 공공연하게 매일매일 이제 뭐 매수 매도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 지난 금요일부터는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자리도 자리고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계산을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많은 그 뭐 기관들에서 분석을 하기에는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를 업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어찌 보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리고는 그 주가가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투자 기간과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면밀히 공부를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8만 원에서 8만 원 중반대 혹은 HBM 시장에 진출해서 그쪽에서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9만 원대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는 여력이 많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기준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 오늘 기준에서는 둘 중에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성향과 업사이드, 다운사이드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 초부터 올라왔습니다. 네. 바닥에서 잡으셨어야죠. 지금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지금은 계산기 잘 두드리고 들어가셔야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네. 냉정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기 5만 원대에서 샀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쪽으로 일단은 한 표를 던지셨고 이재규 교수님은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받았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제가 이제 2월 21일이었던 것 네. 같은데 당시에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 나서 이제 주가 흐름이 한 차례 나왔는데 저는 지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박쥐 같지만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HBM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까 전에 네. 이제 임순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D램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DDR5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D램 네. 쪽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전체 D램 시장에서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 2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8%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도 상방에 대한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잘 향유하시고요. 지금 신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삼성전자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 오늘 시점에서는 두 표 삼성전자 나왔고요. 두 분은 어떠십니까? 짤막하게. 저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요? 잠깐 옮겨 타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네. 그렇게 주장하셨던 김대중 삼성전자를 교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전화번호 끝자리도 005930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직은 00660으로 바꾸지는 않았는데요. 네, 왜 하이닉스를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산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하게 되냐면 네. 시총입니다.
시총이요? 네. 삼성전자 시총은 대략 한 16% 정도가 되고요. 네. 하이닉스는 대략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8만 원을 가고 8만 5천 원 가기 위해서는 네. 지수가 2,800, 2,900 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점진적인 상승이 예견되나 지수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총이 조금 더 작은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이닉스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뭐 두 종목은 그 취향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반반 살까요, 그냥? 네, 뭐 대신 반도체 그 부품 관련, 장비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장비 그래서 그래서 전 그 향후에 HBM3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의 이제 다음 버전 기술이 이제 D램의 적층입니다. 그러니까 D램도 지금 적층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으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오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오테크니스를 또 신규 장비 관련한 종목으로 하나 더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나 참 많은 박빙인데요. 그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분석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뭔가 판단에 혼란만 가중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현명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견 정리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입니다. 지금은 산 중턱이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임순재 고수, HBM3 D램 경쟁의 본격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규 고수, 전체 수요가 느는 것은 긍정적이다. 테이버 고수는 한국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 부분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